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이거 진짜 얼마나 듣는 거야. 그러니까요. 역시 라떼월드엔 라떼왕 변기수 씨가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 진짜 저 빼고 아주 녹화를 매끄럽게 잘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스무스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날 계셨어요. 아 제가요. 그림으로. 등신대로요. 예. 등신대로 있었겠지. 태어났겠지. 아니 근데 좀 괜찮으세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몸을 가다듬고 나와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그 안색도 되게 좋아지셨어요. 저도 좀 혈색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확 맞아.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웠다고 하나? 여기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나오니까 한 주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색이 좋아지신 거예요. 예? 좀 쉬셔야 될 거예요. 일에 대한 열망, 갈망. 예. 그게 더 끌어올라고. 그럼요. 그런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된 맞아, 좋은 맞아. 한 주였어요. 예.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그 자가검진을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딱 검사를 하고 나서 한 줄이 뜰 때도 있고 뭐 맞아. 두 줄이 뜨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딱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천천히 가잖아. 맞아. 그 첫 번째 칸에 괜히 거기까지 물이 오면 두 줄인가 싶은데 거기 지나서 쭉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된다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쪼는 맛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봐. 지나간다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쪼는 맛 중에서도 기분 좋게 사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복권이죠. 맞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복권도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바로 나오는 것도 예, 그렇게 맞아요. 안에 하나하나 맞춰요. 저도. 볼펜 가지고. 볼펜 가지고. 한참 걸리긴 하는데 그게 좋아. 그리고 약간 그랬잖아. 이거 보고 당첨되면 나 이걸로 뭐 하지 하는 그 상상력. 상상. 나 너무 맞아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기분 좋은 떨림을 가져다주고 또 그리고 소소한 행운부터 큰 행운까지 선사하는 복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복권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긁는다 긁어. 옛날 야. 복권. 20억 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저 때는 가능했어요. 집 한 채 사는 게. 그쵸. 그때. 지금은 안 가능하지. 어린애들을 위한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왕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쓰는 게 좀 더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요? 기관. 야, 멋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 판매하는 표권이 바로 복권인데요. 정의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인데 민간 협동체인 개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복권 추첨이 이루어졌고 또 당첨금은 얼마였는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해요. 그렇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만인계, 산통계라 불리는 복권이 있었는데요. 만인계, 요즘 산통계. 만인계가 지금의 로또와 가장 비슷한 복권이었습니다. 주최자는 추첨일과 등수별 당첨금을 정해두고 개표라는 이름의 복권을 일정 기간 동안 판 다음 추첨일에 복권을 산 사람들 앞에서 추첨을 하고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높은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이 복권 번호가 적혀있는 패가 담긴 둥근 통을 돌려 당첨 번호를 긋고 줄을 통해 건너편에 줄을 있는 통해서? 관리에게 패를 보냈습니다. 패를 받은 관리는 번호를 장부에 적고 사람들에게 당첨 번호를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방금 보신 저 풍경이 1892년 말 부산에서 열린 만인계 추첨 현장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호. 1901년 부산항에서 열린 만인계 복권 한 장의 금액은 5냥이었습니다. 한 냥을 지금의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7만 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5냥이면 무려 35만 원이나 되는데요. 야, 아니 뭐 복권 한 장에 35만 원? 그때 당시 진짜 큰 돈 아닙니까? 야, 이러면은 뭐 당첨금이 뭐 한 100억, 100억? 200억 되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삶이 얼마나 팍팍했던지 복권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한 회당 총 4,950장이 발행되었고 1등은 한 명이 3,000냥, 2등은 2명이 각각 1,500냥씩 가져갔고 6등은 130명이 각각 50냥을 가져갔습니다. 한 냥이 7만 원이니까 3천 냥이면 잠깐 얼마야 저기 3천 그러니까 한 냥에 7만 원이야. 7 곱하기 10 하면은 70만 원에다가 어떻게 계산 좀 해봐요. 제가 보니까 2억 1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야? 와. 진짜.
지금으로 치면 1등이 2억 1천, 2등이 1억 500만 원, 6등은 350만 원 정도를 받아간 셈입니다. 아니 지금도 큰 돈이지만 조선시대 말에 저렇게 큰 돈에 당첨되면 그야말로 그냥 신분 상승이 가능했겠네요. 집도 막 사. 그러니까 그렇죠. 한 방이네, 한 방. 자, 이렇게 1억 천금을 노리고 비싼 복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사실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네, 팍팍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복권 이름을 딴 지명도 생겼다고 해요. 진짜? 동네 이름이. 목포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에는 마인개터로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도로명은 이름 그대로 이곳이 만인계 추첨이 이루어지던 터였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명으로까지 굳혀졌을 정도라니 당시 만인계의 인기가 새삼실감이 야, 나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로또대로, 연금 복권길,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 만약에 그 길이 있다면 전 그 길로만 걷고 싶네요. 아, 네, 복권의 길. 당첨만 피해가는데도. 저도 아, 싫어. 아니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대식 복권이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근대식 복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복권이 등장한 건 1947년 12월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권의 형태였는데요. 당시에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당시에 총 140만 매를 발행해서 당첨금을 제외하고도 9,700여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아니 그런데 이 저기 올림픽 참가 비용을 왜 복권을 팔아서 마련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또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가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었거든요. 자,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후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선수들이 런던에 갈 경비조차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 복권을 통한 성금으로 우리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준 거죠. 야, 정말 십시일반이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야, 아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기 위해서 올림픽을 보내겠다는 그 염원을 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매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100원이라고 또 되게 작은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모이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진짜 큰 힘이 됐잖아요. 그것도 네. 심지어.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기 복권의 화폐처럼 그 인물 사진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혹시 저분은 누구신가요? 이 복권에 새겨진 얼굴은요, 당시 올림픽 대책위원장이었던 전경무 선생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중한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최초의 복권은요, 국가등록문화재 제490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저분이 그 전현무 씨의 그 증조 할아버지래요. 진짜로요? 소았어. 아, 나 믿었잖아. 약간 닮으셨어. 아, 전쟁 중이었던 1951년 7월에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애국 복권이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전쟁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수도가 서울로 환도한 뒤에도 애국 복권은 계속 발행됐는데 총 10회까지 이게 이어졌고 당시의 모습이 과거 뉴스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함께 볼까요? 애국 복권을 삽시다. 뭐야 이거 내 건데? 선배님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뺏겼네요. 아이고.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아,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진짜. 57년에 등장한 가두 개방식 애국 복권. 이 복권은 즉석에서 당락을 알 수 있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아니, 이게 즉석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당락을 알 수 있는 이 매력 있는 새 방식은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판매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보고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분 100만 장을 발행한 중 200만 원권이 5매, 20만 원권이 50매, 2만 원권이 1,000매, 2천 원권이 1만 매, 그리고 200원짜리가 45만 매로서 당첨률이 75%라고 합니다. 야 당첨률이 75%예요? 아니 그럼 무조건 사야죠. 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극장 입장권 1년 번호를 통해서 추첨을 하는 복권도 탄생했는데요. 좋다. 복권 추첨. 역시 이 맛이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유난히 힘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과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 배우 도금봉양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3등 10,000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입장권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운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마트에서 이제 장 보고 나서 영수증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뭔가 그 바코드라고 해야 돼. 일렬 번호 같은 걸로 맞아요, 이렇게 그 맞아요. 다시 넣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막 또 사은품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가 저 때 당시에도 저렇게 있었던 거네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사실 극장 복권은요, 극장에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극장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입장권의 판매 실적을 좀 줄여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티켓에 일련 번호를 넣게 했고 이를 통해서 그 복권 추첨에 활용을 했던 거죠. 어허, 그야말로 뭐 일거양득이네요. 그렇죠. 야, 그런데 라떼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복권을 산다 그러면 지금처럼 로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 무조건 준비되시면 쏘세요. 주택복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예.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60년대 말에는 주택 복권이 등장하는데요. 최초의 정기 발행형 복권으로 90년대까지 꾸준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거 20년 동안 진짜 한 줄 안 빼놓고 다 샀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결국 한 번도 안 되니까 에이씨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샀으면 벌써 샀겠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탄식을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다 맞아요. 모아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 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되게 자료가 되고 그게 또 돈이 되더라고요. 사료가 되는 거예요, 사료가. 다 모아놨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한 버려가지고. 방에 버리죠. 69년 9월부터 주택복권이 발행됐고 그 기금으로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야.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를 마련하게 심지어 되었습니다. 이름도 복권 지난해 아파트네. 9월부터 5차례 걸쳐서 주택복권을 판매한 1억 원의 기금으로 파월 장병과 군경 유가족 그리고 일반 원우 대상자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연 4%의 낮은 이율로 장기 상환의 혜택을 주어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한 복권인데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게 해주고 그리고 모인 복권 기금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1회 주택복권은 한 장에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의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1969년 당시에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서민주택 가격이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집 한 채 마련하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돈이었던 거죠. 아니 집 한 채에다가 안에 가전제품까지 싹 다 채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그리고 당시에 국립대 1년 학비가 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면 집은 물론이고 또 자녀 교육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3만 원이었으면 진짜 내가 국립대 가서 내가 졸업했지.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대학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야. 등록금 때문에. 그럼. 자, 90년대부터는 주택복권의 독점이 깨지고 다양한 복권들이 추가 발행되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추첨식 복권과 즉석 복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더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네. 부럽죠. 부러워서 저도 하고 싶죠, 그렇게. 마침 지나가는 길에 저도 마음 투자해본 거예요. 그겁니다. 1등 당첨 확률은 보통 2천만 분의 1. 2천만 분의 1이라고요? 야, 어쩐지 그냥 당첨이 죽어도 안 되더라. 내 말이. 하지만 오늘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어집니다. 종류만 해도 즉석에서 확인하는 복권부터 20여 가지나 됩니다. 이런 복권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당첨금이 수십억 원인 고액 복권이 발매되면서부터. 복권 당첨됐다고 저기 해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오늘 뭐 100원짜리가 몽땅몽땅 나가는데 뭐. 단번에 수십억 원을 안겨주는 이벤트 복권은 당첨 확률에 관계없이 대박 꿈을 꾸게 합니다. 최근엔 복권만 판매하는 복권방까지 등장할 정도로 열풍입니다. 복권방이라는 게 저 때부터 등장했네요. 그러나 이런 열풍을 일으키는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여전히 2천만 분의 1입니다. 자, 이처럼 10개가 넘는 그런 추첨식 복권과 즉석 복권이 난립하게 되면서 복권 판매율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복권 수익도 당연히 크게 좀 줄었겠죠. 맞아요. 자, 2000년대부터는 저조한 복권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조그만 가게의 복권 판매액은 월 5, 6천만 원 선, 최고 당첨금 40억 원 등 거액의 당첨금을 건 복권이 선보이면서 판매는 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당첨금이 확 뛰었어요. 맞아요. 당첨금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손님들이 이제 호기심도 많이 생기시고요.
일주일 동안은 큰 기대를 갖고 지내는 거죠. 맞아. 저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처럼 복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인쇄 복권뿐 아니라 인터넷 전용 복권 시장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즉석식 관광 복권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복권을 마우스로 긁어내는 인터넷 전용 복권입니다. 야, 마우스로 긁어내면. 야. 복권 인쇄와 물류 비용 등 10%에 가까운 발행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는 복권 구입과 당첨금 수령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사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복권 사업인 만큼 당첨 시스템 보호와 고객들의 적립금 관리 등 보안 유지를 최대 역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암호화 기술이나 이런 거 다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요즘 같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뭔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많이 좀 불안하죠. 약간 허술한 느낌. 맞아.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DB 자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서 현재 인터넷 뱅킹 수준에 필적하는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인터넷 복권은 이 같은 전용 복권의 등장 속에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뭐 저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생각보다 보안에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저 당시 기술로. 네, 약간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복권이랑 응당 그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 고래에서 제가 준비해왔죠. 진짜? 뭐야, 진짜 복권이야? 어머! 나줘! 즉석에서 한번 긁어보자고요. 이거 진짜인가? 잠깐만, 이거, 잠깐만. 5억짜리야? 지금 방금 운명이 바뀌었을 수 있어. 옆으로 전달하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되는 사람은 그냥 지금 나가게 하죠. 아니, 근데 진짜 그거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거 사주셨잖아.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n분의 1. 저기 감독님까지 해서. 그래, 오케이. n분의 1.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포함이니까 기도하세요. 네, 다들 기도하세요. 오케이. 기도 좀 할게요. 제 시작도 꽝이네. 다 안 됐어. 나 기분만 상해. 아니, 심지어 왜 5,000원도 안 되냐? 저 이거 5억 됐으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옆에도 있어, 옆에도 뭐 긁는 거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 있어. 아직 남았어? 당첨시 긁어주세요구나. QR코드 나왔어. 당첨시 기분 나쁜데 100원이라도 가져야겠다. 야, 그럼 그렇지. 에이그. 저 이거 누가 샀어요? 우리 피디님들. 똥손이다, 똥손이야. 피디님, 진짜 어떻게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되냐? 똥손이다. 아이고. 이거는. 그래도 또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파. 복권 기금이 모여서 이 좋은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뉴스와 함께 복권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복권 이야기하면 이 복권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2002년에 등장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꿈을 꾸게 해준 로또입니다. 네. 이 로또가 이탈리아어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로또 맞았다. 아주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중근 선배가 라따. 로또. 네, 이 로또는요 행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던 방식의 복권으로 국내 도입 후에 빠르게 복권 시장을 점유해 나갔다고 하네요. 은행 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모두 점심시간을 이용해 로또 복권을 사러 나온 직장인들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출 업무를 보는 창구도 복권 판매대로 바뀌었습니다. 로또를 은행에서 샀었네요? 이 지점에서만 하루 600만 원어치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 선물로까지 오고 갑니다. 세뱃돈 주는 대신에 이걸로 주려고 지금 또 나왔거든요. 누구한테요? 아들이나 각시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야, 그야말로 로또 직장에선 단체로 복권을 구입하는 로또 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게 돼요. 괜히. 그죠? 나쁜 짓 안 해야지. 저마다 인생 역전, 대박의 꿈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밥 먹다가 그런 거 딱 보면 나는 안 되니까 얹히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나도 되겠구나. 복권 한 장의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능성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금 800만 분의 1이면 도무지 감이 안 도는 숫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네. 아마 감이 딱 오실 텐데 로또 1등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1년에 그 벼락을 맞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희박한 거네요. 그렇죠.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나면은 괜히 당첨되기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매주 희한하게 1등이 계속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이러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아예 안 사회자다가 1등이 나왔어? 그럼 또 가서 또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희망 갖고 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권에 대한 얘기를 열띠게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사행성 또 중독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로또 복권의 구매층을 보면 대부분 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근로 의욕 약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또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나도 로또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동행복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로또 당첨에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적어야 돼. 뭔지 지금 알려줄 거죠? 난 나만 알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아 그래 그럼 나만 알려줘. 나만 알려줘. 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죠. 다 정보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네. 검색하면 나와요. 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행복권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당첨된 숫자 6개는 뭔데? 43, 27, 34, 1, 13, 17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 17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1. 근데 방금 그 진혁 씨가 불러준 6개의 숫자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로또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은 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맞아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291명 가운데 147명을 나눔 로또가 설문조사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냐는 물음에 조상 관련 꿈을 꾼 뒤 1등에 당첨됐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아 최고의 길몽으로 꼽혔습니다. 역시 조상님. 그렇죠. 당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인지를 물었는데 배우자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42%,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30%에 달했습니다. 혼자만.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언니 그 와이프분께 알릴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걸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분한테 바로 말 안 하고? 와이프한테는 이제 당첨 금액을 숨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긴 됐는데 2등 됐어 이렇게 하면서 가방 하나 사주고 갖고 있어야죠. 나머지는 내 돈데. 비상금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 로또 당첨금은 주택과 부동산 구입에 쓰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예금과 주식 등 재테크, 다음으로는 대출금 상환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로또 1등 당첨자가요. 이렇게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쓰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불행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면 아예 당첨이 안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왜냐면 또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있고 좀 안타까웠던 사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복권 당첨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복권도 있습니다. 뭐요? 그게 바로 당첨되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오는 연금 복권이죠. 네, 그래서 나왔을 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도 있나? 복권 매장에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습니다. 1등 당첨금을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연금 복권입니다. 와, 매달 500만 원씩 20년.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연금 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한 번의 실수로 날릴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22%를 제외하면 매달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은 315만 분의 1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2.6배가 높습니다. 또 1등 당첨금을 다 타지 못하고 사망하면 남은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그 아들, 딸 10명보다 나은 연금 복권이다. 자식보다 나은 연금 복권. 매달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돈 타는 것보다 이제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 500만 원씩 타서 평생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도. 아, 자꾸 복권 사고 싶어져요. 네. 자,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복권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모를 행운을 기대하게 해주는 복권. 대박을 꿈꾸면서 그 지나친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복권을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다음 주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억은 긁지 않는 복권과 같습니다. 100% 행복이 당첨되는 라떼월드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여보, 아까 그 당첨금 얘기 안 한다고 한 거 거짓말이고 벌써 내 인생의 로또는 너야. 녹화됐어요. 언니가 전화 좀 달래요. 빨리 쉬는 시간에. 괜찮아요? 알잘 딱깔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오, 그렇다면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홀리몰리 과카몰리. 네. 처음에 저도 이거 뭐지 새로 나온 과일 이름인가 했는데 놀랍다는 뜻을 말할 때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 왜 5,000원도 안 되냐? 저 이거 5억 됐으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옆에도 있어, 옆에도. 야, 옆에도 뭐 긁는 거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 있어. 아직 남았어? 당첨시 긁어주세요구나. QR코드 나왔어. 당첨시 긁은. 기분 나쁜데 100원이라도 가져야겠다. 야. 그럼 그렇지. 에이그.